자, 교재 393페이지예요. 매매의 효력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두 가지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두 가지 의무를 져요. 첫 번째,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할 의무가 있죠. 두 번째, 매도인은 자기가 매매하기로 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물건을, 목적물 자체를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재산권 이전 의무, 두 번째, 목적물 인도 의무. 그 다음 매수인은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 두 번째는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해주면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할 의무, 목적물 수령할 의무,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각각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의무는 매도인에게는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 매수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게 가장 본질적 의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는데 문제는요, 매도인이 목적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목적물로부터 열매인 과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과실, 열매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때 그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열매는 누가, 언제까지 누가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9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요, 동그라미 2번에 과실 수칙권에서 587조가 있죠. 거기를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거는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귀속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의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인도 시까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정했죠, 우리 법이. 그래서 인도시까지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넘겨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행기가 아니죠. 이행기까지가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가져간다.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다만 매매 대금을 매도인이 수령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대금을 수령 완전히 한 날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수인에게로 반환해 줘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에서 대금 지급 의무에서 대금 지급 시기는 대금 지급에 관해서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기본적으로요,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이행해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어느 일반,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어느 한쪽의 의무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동일기한 추정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 쌍무계약의 상대방 채무도 동일한 기한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일반적인,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동일기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는 어떻게 되냐? 장소는, 자,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당의 그 물건을 인도하는 장소에서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야겠죠. 즉, 당의 목적물을 인도할 때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다면 당의 목적물을 인도하는 장소에서 인도해야겠죠. 물건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민법의 588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 즉 매도인이 당의 목적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팔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야, 그 물건은 내 건데 왜 너희들이 사고 팔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그 권리의 주장이 제3자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당의 목적물의 재산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취득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그 내용의 위험에 비례해서 비례한 대금 지급을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례한 내용으로서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게 대금 지급 거절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제나 대금 전액을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의 그 위험에 비례한 내용의 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가면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게 뭐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다시피 합니다.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되니까 그 내용을 꼭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것은 매매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에요. 쌍무유상계약입니다.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와 또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하자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매수인은 대금을 완전한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것은 흠이 있을 수가 없죠.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전한 재산권이나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 하자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책임이 바로 우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매도인 담보 책임의 하자 유형은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가 존재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책임의 성질은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법정 책임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의 내용이요. 무과실 법정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담보 책임의 규정의 성질은 임의 규정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이 책임의 내용을 가중, 감경, 면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유효한 약정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임의 규정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기초 원리죠. 기초 내용. 자, 이때
이 담보 책임의 내용은 어떤 권리로 구성되느냐? 자,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매수인에게는 여기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매수인에게는 권리로 나타나겠죠. 매수인의 권리로 나타나겠는데 권리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매수인한테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아주 중대해서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제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이렇게요. 이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매수인의 권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그리고 그 하자의 영향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까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손해배상, 계약 해제가 가장 기본적인 매수인의 권리입니다. 그 외에는 매매 형태에 따라서 대금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때 대금 감액 청구권은 법 규정에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격은 행사권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대금 감액을 청구하면 바로 감액의 현상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매수인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매수인 선택해서 대금을 그 비율만큼 내가 감액해서 주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감액된다라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그런 내용의 실행이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수인 자기의 재산을 내서 그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했으니까 매도인한테 그만큼 재산을 다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출제비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출제라는 것은 매수인의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비용들이 있었겠죠. 그에 따른 비용 전액을 상환해라, 돌려달라. 그만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한테 주겠다. 이걸 통해서 그 당의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이 매수인이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받았다.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내 재산 모든 비용을 정산해서 매도인 너가 나한테 상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목적 물건 자체가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다. 대체물이란 말이죠. 똑같은 물건이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내가 매도인이 특정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줬는데 그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속 고장이 나서 이 물건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똑같은 물건 또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고 그 새로운 물건, 완전한 물건으로 내한테 달라. 이렇게 하는 권리도 매수인한테 인정하자.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완전물, 급부를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물건 주라. 이렇게요. 완전한 물건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한테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권이나 출제비 상환 청구권이나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매매 종류에 따라서 특별히 이것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398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거기 가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과의 비교해 놨죠. 자, 매도인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으로서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채무 불이행 책임은 이 책임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 책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보통은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게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데죠. 채권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죠. 이런 면에서 두 개 차이 나죠. 여기는 무과실 책임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발생하는 과실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병존할 수 있겠죠. 병존,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것도 역시 판례 태도이기도 하고요. 해야 되겠죠. 자, 병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00페이지부터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또 이해를 좀 해야겠는데, 권리의 하자.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권리, 넘겨준 권리에 하자가 있다면, 여기는 이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매수한 사람,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외에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든가 또 뭐 등등등 이런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겠죠. 자, 선의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인정하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손해배상, 계약 해제. 당연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르고 샀으니까. 그런데 알고 산 경우에는, 즉 권리에 하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 매수인의 경우는 여기는 원칙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죠. 필요성이 없다. 자, 예외적으로 그러면 보호하는 경우를 두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즉, 악의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이 매매 형태를 매매의 유형과 악의의 매수인의 권리,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권리죠.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의 권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매매 유형, 여기에 따르는 악의 매수인의 권리.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숙지해 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악의 매수인조차도 일정한 범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매매 형태가 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둬야 합니다. 악의 매수인한테 인정된다면 당연히 선의 매수인은 인정하겠죠. 최소한 이런 내용들이,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요. 이때는 악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제권을 인정합니다.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선의 매수인은 해제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이것만 인정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요. 이때는 악의 매수인이라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 해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금 감액 청구권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물론 선의 매수인일 때는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죠. 선의 매수인은. 그러나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만 허용한다는 것이죠. 비율만큼. 여기에 일부 타인의 권리니까 그 일부 타인의 권리만큼은 매수인이 취득할 수 없게 되잖아요. 매수인이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비율만큼만 대금을 감액해서 주겠다라고 형성권이니까 이 권리 행사하는 순간에 그만큼 감액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로 인한 경우 이때 행사라는 것은 경매권 행사죠. 경매 실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저당권이 경매되거나 전세권자가 경매를 행사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때는 저당권 전세권이 이미 당의 부동산,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존재하고 그 내용을 다 알고서 매수한 사람, 이걸 악의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악의 매수인. 이 악의 매수인이라도 이때는 만약에 경매가 실행되어서 매수인이 취득한 재산권인 소유권이 타인에게, 경락인에게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매가 실행되려고 할 때, 이때 매수인이 만약에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이나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저당권자한테 변제해야 할 피담보 채무나 매도인이 전세권자한테 반환해줘야 할 전세금을 이 매수인이 대신 갚았다라고 하면 이때 매수인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재산이 나간 모든 비용을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출제비 상환 청구권을 합니다. 출제비 또는 출제비용 다 좋습니다. 출제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요. 이것은 대신 갚았을 때죠. 우리는 일반론으로 하면 구상권 행사다 이렇게 하죠. 구상권 행사. 구상권의 성질이죠. 내가 매도인 너의 채무를 대신 다 갚았으니까 그 내 호주머니에 나갔던 모든 내 재산 비용을 전부 정산해서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상권 행사예요. 사실. 그걸 우리는 담보 책임에서는 이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출제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선의 매수인도 똑같죠. 선의 매수인,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도 역시 만약에 경매 실행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소유권 취득했던 소유권이 경락한테 넘어가서 소유권 상실해 버리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그러면 이 매매한 매도인이 그 전부 타인의 권리를 자기가 취득한 다음에 약속한 내용들을 매수인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 전부 타인의 권리를 이 매도인이 취득하여 넘겨줄 수 없을 때 그러면 매도인은 뭐예요? 알면서 매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야, 계약 해지할게. 계약 어떤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그러나 선의 매수인일 때는 당연히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나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는 그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이라도 그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하겠다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만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되는 이 악의 매수인의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권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요 악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럼 만약에 선의 매수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선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때는 그때는 일부 타인의 권리가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소유권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의 매수인의 경우는 그 사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도인이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 날이고요. 여기는 계약 한 날이에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한 날로부터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가 되어서 그 권리를 매도인이 취득하여 자기한테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여기 되겠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1년 여기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만 이게 1년이라는 것은 각각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1년의 제한을 받는 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만 적용받고 이때 1년의 기산점은 악의 매수일 때는 계약 한 날로부터 선의 매수일 때는 안 날로부터 각각 1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는 선의 매수인이든 악의 매수인이든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능력이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저당권 전세권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경매가 신청되어 실행되어졌을 때 그때 각각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암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내용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권리 하자에서는 꼭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400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양갈로 2번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동그라미 1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거죠. 1번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한 경우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 선의 매수인 각각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그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거기에 401페이지에 가면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담보 책임의 내용 보세요. 거기에 계약 해제권은 선납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인정한다 돼 있죠.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요?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채무이행 책임과 경합을 인정하죠. 왜? 우리는 담보 책임의 내용과 이 담보 책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채무이행 책임의 내용은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개는 병존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 일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이죠.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이렇게 정리했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도 역시 선의, 악의 매수인에게 각각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다 이랬죠.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죠. 거기 가면 동그라미 니은 담보 책임 내용 보세요. 거기에 A 동그라미 대금 감액 청구권은 매수인이 선납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B 동그라미 계약 해제권은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C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권도 역시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D 동그라미
제척기간이 있다 그죠? 선의 매수인은 그 사실 안 날로부터 일렸네. 안 날로부터 일렸네.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일렸네라는 제척기간 1년의 적용을 받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일부 단위 권리 매매죠. 일부 단위 권리 매매에서만 그렇다 그죠? 일부 단위 권리 매매에서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1년. 일부 단위 권리 매매니까 1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목적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는 이것은 뭐예요? 여기 안 들어가죠. 전부 단위 권리 매매도 아니요. 일부 단위 권리 매매도 아니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도 아니니까 여기는 선의의 매수인만 보호하겠죠. 악의 매수인은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악의 매수인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책임 내용 한번 볼까요? 403페이지 니은 동그라미 하단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내용에 보시면 매수인이 일단 선의여야 합니다. 악이면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의 매수인일 때만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권까지도 인정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것도 제척기간 1년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선의 매수인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A 동그라미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4번 동그라미 용의권에 제한받는 경우도 역시 여기에 있는 전부 단위 권리 매매, 일부 단위 권리 매매,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시 선의의 매수인만 보호하는 내용이다. 제한 물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손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겠죠. 선의 매수인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4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동그라미 5번. 이것이 바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3번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경우, 여기에요. 경매하는 경우, 경매. 단순히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저당권 전세권자가 경매로 실행되어질 때 담보 책임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만 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는 효과는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06페이지 가면 담보 책임의 내용에 보시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리고 출제비 상환 청구 등은 전부 다 여기에 선납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6페이지부터는 매도인 담보 책임 중에서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물건의 하자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담보 책임이다. 물건의 하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것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이 책임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을 보시죠. 요건. 첫 번째는 당해 거래하는 목적 물건의 하자가 있어야겠죠. 물건의 하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때 물건의 하자가 존재하는 시점은 특정물일 때는 매매계약 당시죠.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 그러면 불특정물, 종료물일 때는 되겠냐? 이럴 때는 계약 인도시까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특정물 매매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시에 불특정물 매매, 이걸 종료물 매매라고도 해요. 종료물 매매에서는 인도시까지 발생한 하자 존재를 따진다. 이것을 원시적 하자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후발적 하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발적 하자까지 포함해서 하자 존재 여부를 따진다. 자, 존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존재하는 물건의 하자에 관해서 매수인은요, 선의이고
무과실로서의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여기 매매계약 할 때 말이죠. 특정물 매매계약에서는 매매계약 당시에 물건의 하자 존재를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매수인일 때 드디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때 물건의 하자인지 권리의 하자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령의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령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 과연 이게 물건의 하자냐 권리의 하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예컨대 법령의 제한 이걸 판례는 법률적 하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 목적물에 법령에서 아예 제한해놨어요. 산림법상에 산에 있는 그 산림을 벌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산림법에서 보호하는 수림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들을 사고 팔았는데 산 사람이 그 나무를 잘라서 자기가 사업에 쓰려고 나무를 샀습니다. 그래서 뭐 20억을 주고 샀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무는 즉 자기가 매수한 나무들은 벌채를 못하는 나무들이에요. 산림법에서 제한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법령의 제한을 받는 매매 목적물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 법령의 제한이 과연 물건의 하자냐 권리의 하자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것을 물건의 하자로 해석했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했다. 이것도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이죠. 선의이고 무과실인 매수인의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 물건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손해배상 청구로 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손해배상 외에도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해제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하자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보충적이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 매매 목적 물건이 종류물 매매, 여기 얘기죠. 불특정물 매매 여기에 해당될 때는 이거 외에도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권리들은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됩니다.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6개월. 제적기간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안날로부터 선임무과실을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들은 이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뭐 410페이지에 가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인데 여기서는 좀 정리해서 알아둬야 될 것만 간단하게 보면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에서는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여기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건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매라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하는 경매를 말하겠죠. 공경매를 말합니다. 뭐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거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 내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이것은 채무자나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존재를 알고서도 아무런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도 하자 존재를 알고도 그것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경매에 넣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각각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알고도, 하자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손해 발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담보책임, 여기서 담보책임의 책임의 1차적 책임은 누가 지느냐? 1차적 책임은 채무자가 집니다. 그런데 2차적 책임은 만약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그렇다면 2차적 책임으로 넘어옵니다. 2차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배당받은 채권자가 집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민법이. 책임지는 당사자. 여기는 1차적 책임은 채무자가, 2차적 책임은 배당받은 채권자가 진다. 이렇게요.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매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환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